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 스탁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휴가가 나은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제가 일일 MC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1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 스탁 어떤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들 한 주간 동안 있던 걸 좀 다뤄보기도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략주와 A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1시간 동안 포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불어서 전문가들과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전문가 정말 나랑 찰떡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전문가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설레는데요. 어떤 전문가님들과 1시간을 함께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파월의 영향 때문인가요? 산타클로즈도 돌려보낸 우리 시장 꽁꽁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역시도 투심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자세한 흐름 일봉 차트 보면서 코스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개파락으로 시작된 코스피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326선까지 떨어지면서 장중에 저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는 이 하락폭이 조금씩 만회되는 듯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2360선에서 코스피 종가 형성한 뒤 거래를 마치네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현물, 선물의 매도세가 거세게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기관에서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3,500억 원가량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잔들을 매도했다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역시나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일중 그래프 보시면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 초반에 710선까지도 떨어진 채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717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보시면 똑같습니다. 외국인 또 기관 오늘 보시면 기관에서는 양기관 모두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오늘은 253억 원 코스닥에서 매도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외국인의 매도 장바구니를 살펴보시면요. 메가이CS, 경남제약,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많이 매도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수급적인 측면도 볼까요?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른바 또 킹달러 기조가 계속해 지속되자 원달러의 환율이 지난 10월 달러당 1,440원을 좀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로 해가지고 1,311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환율이 1,500원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는 만큼 이 점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여기서 좀 정리해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주연 대표님과 공대원 대표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도 설레네요. 네, 자, 두 분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대표입니다. 네, 네. 항상 방송하면서 인사한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들도 한마디 하실 거 있을까요? 저를 만났던 기분이나 설레는 마음이나 이런 거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라면은 묵음으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 네.
낯가림이 좀 있어서 차차 네. 알아가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1시간 또 차차 알아가는 시간 만들어 보겠고요. 네. 자, 무대를 또 뒤집은 종목 오늘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을 좀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장을 뒤집었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진단 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래서 종목일까요, 그게? 네, 이제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는 이전에 전이죠. 이제 쇼미더스탁을 했었는데 지금도 쇼미더스탁이죠. 네. 이전에 수익률 게임에서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전에도 코로나 관련주들의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리턴 코로나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들도 점차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 움직이고 뭐 주사기 관련주들 움직이죠. 그리고 뭐 이제 관련 음압병실, 원격진료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이제 그 섹터가 진단키트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그 상한가 도전주로 시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시젠이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까지도 순환매가 한 바퀴씩 다 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좀 휴마시스 그리고 뭐 수젠텍이라던가 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그 랩지노믹스를 포함해서 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인 시장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상승폭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대부분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많이 띄었다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순환매 기대가 되는 다음 시세가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올까? 순환매가 어디까지 또 도달을 할까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미리 선취매를 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취매가 제일 또 맛있죠. 수익 많이 극대화 전략할 수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얘기해 주신 종목 휴마시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공 대표님께도 좀 궁금한 게 뭐 나도 좀 그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다, 난 좀 다른 종목을 눈여겨봤다.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이 코로나19 관련주가 너무 순환매를 돌고 있어서 네. 마스크라든지 그쵸. 혹은 뭐 제약 혹은 의약품 네. 이런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격까지 네. 좀 일전에 한번 시세를 줬던 어. 그런 종목들은 또 괜찮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유심히 그럼 우리 보시면 좋을 것 공대원님도 같습니다.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으로 그런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뭔가 또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맞습니다. 눈치하면 또 한눈치 하거든요.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 종목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계절주랑도 좀 엮여 있고 봄에 이제 중국발 이제 황사가 돌아오죠. 네. 예, 그래서 선취매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23일 날 이제 실내 마스크 허용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서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로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종목에 대해서는 네.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따가 네. 이따가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이따가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을 좀 뒤집은 종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계속 힌트만 주시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자면 댓글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들도 또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께 또 오늘 장을 좀 뒤집었다. 나 이 종목 꼭 봐야겠다 하는 종목도 있을까요? 오늘 이제 아까는 휴마시스로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좀 순환매를 좀 추측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해라, 좀 주의를 해라. 이제는 조금
보는 거를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권리락 효과 어제도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이라고 하죠.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그런 점상을 갔었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이런 권리락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콘텐츠 주들이라던가 뭐 미디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또 좋았죠. 오늘 뭐 DNC 미디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 섹터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미디어 섹터들이 다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뭐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잘 움직이지만 그 외에 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급이 쏠리지 않는 종목들은 뭐 시장과 함께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산업 지금 움직인다, 뭐 미디어 섹터가 강세라더라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또 시장 상태가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취매, 바닥권에서 미리미리 선취매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좀 퐁당퐁당처럼 조금 이제 악재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악재가 발생 또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심 자체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가 갑자기 하나씩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큰 악재로 받아들이는 조금 예민한 그런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르지 않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로 눈을 돌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야, 그런가? 나도 좀 그런 거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타클로즈에 대한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워낙 또 미디어 섹터들이 요즘엔 또 강하다 보니까 또 피드백 해주신 것 같아요. 이주연 대표와 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정보들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 대표님께 또 사실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힌트를 계속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뒤집어볼 만한 또 종목 오늘장에 또 그런 거 힌트로도 좋지만 그냥 속 시원하게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네. 약간 또 수수께끼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 제가 착각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인디에프. 인디에프가 오늘 한 5분 만에 한 네. 20% 정도 좀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그쵸. 네, 너무 단기간에 한 20% 정도 오른 거 보고 좀 가간 수급이 좀 왜 유입됐을까라고 좀 막 알아보고 네. 알아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세아 회장이랑 그리고 쌍용건설 회장이랑 좀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만남이 좀 예정되어 있고 인디에프가 과거에 그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다가 그 후에 뭐 네옴시티 수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또 엮여 있다가 이번에는 또 재건주로 좀 엮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크라이나 좀 본토랑 폴란드랑 그 피난처에서 글로벌세아가 국제단체인 코어를 통해서 뭐 방한복이라든지 혹은 뭐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난민들한테 현재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그로써 이제 코어와 함께 젤렌스키가 지금 가장 좀 신뢰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로 앞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재건 사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단기간에 20% 이상 좀 끌어올렸던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좀 요청에 따라서 좀 피난처 조성 공사라든지 좀 PM도 맡으면서 더욱더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디에프는 지금 글로벌세아 지분 한 64% 정도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므로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인디에프에 대한 얘기들, 피드백들 계속 좀 수급이나 거래량이 좀 들어올 거다. 이런 또 좋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오늘장의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을지 같은 맥락으로 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 좀 보셨나요? 두 번째는 수젠텍을 들고 왔습니다. 수젠텍. 네. 택택 수젠텍. 네. 왜 그럴까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또 같은 아무래도 맥락으로 좀 좋아하시나 봐요. 진단키트들을 두 분 다. 저는 그 휴마시스를 들고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수젠텍이 왜 좋았는가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좀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폭증, 좀 16배 정도 급증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확산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정부가 그리고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각 그 가구마다 한 4개씩 배포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그리고 연말 연시를 좀 맞춰서 더욱더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00개, 검사소도 한 15,000개 정도 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도 좀 밝힌 만큼 좀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강세를 보이는 만큼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역시 지금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라든지 혹은 진통제 혹은 의약품 이런 게 지금 동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복숭아 통조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그것도 동이 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그 정도로 지금 좀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역시 지난주 대비해서 매출이 한 300% 정도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도 차트 볼까요? 자, 지금 수젠텍에 대해서만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차트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도 함께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고점은 점점 좀 낮춰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터진 다음 주도 항상 추가적으로 랠리를 좀 보이더라고요. 과거의 기록을 참고를 하면은 2월 달도 그렇고 그 후로 7월 달도 그렇고 지금 현재가 12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추가 랠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그 폭을 수익 실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수젠텍, 여기는 휴마시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뭔가 공대원 대표의 이야기가 좀 더 나는 신빙성이 있고 맞는 것 같다. 뭔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양한 정보들이 또 노란톡방에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주제로 우리가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12월 달 지금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방향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 테마도 있어요. 봄에 오르는 종목이 있고 여름에 또 오르는 종목이 있고 가을에 또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봄 쪽을 좀 선취매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이랑 봄에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봄에 또 오를 만한 종목들 선침에 미리미리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래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원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샵 3772번이나 공대원 대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노트북에 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슈팅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 종목이 뭘 것 같다 좀 추리를 또 해보시고 뭔가 맞다 하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요 바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게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전략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추리하고 있는 그 종목을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이번에는 또 AS 시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공 대표님의 AS 하나씩 해볼 텐데요. 두 전문가들이 시청자분들께 또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좀 전략 다시 잡으면 좋을지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부터 볼게요.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AS를 한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인데요. 진단키트죠. 네.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휴마시스라던가 수젠텍이 오늘은 뭐 거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뭐 비슷한 종목들,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이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다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즌은 아쉽게도 오늘 한 3%, 3.6% 정도밖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뭐 시장에 대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한 모습이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도 뭐 보셨다시피 사실 화장품주들 한창 뭐 순환매가 나왔을 때도 지금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 종목 예를 들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죠. 연우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또 그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연우라는 종목은 이때 상승을 또 급하게 하고 화장품주들 또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화장품 관련주인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에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뭐 상승이 안 나오려나 좀 끝났나라고 싶었던 그 찰나에 바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차차 보여줬습니다. 또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돌고 있고 수급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번 시세가 나온 종목들 그 이후에 또 다른 안 오른 종목들 다 같이 이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랐다고 좀 낙담할 고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대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전에 진단키트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1,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80% 정도 이미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80% 하락한 거의 바닥권, 이전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원상태, 원점으로 거의 회귀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 이런 것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기관들이 전부 매도하고 나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을 포함해서 뭐 한 달 내내 좀 시즌이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까지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잘 보자. 시즌에 대한 이야기 또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뭐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했을 때 지난 한 7월 달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뭐 차트 되게 넓게 보면은 4월 때 고가였고 쫙 빠졌다가 다시 저점 찍고 추세 상승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 종목을 또 이렇게 왜 보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에 진단키트를 말씀드렸을 때도 아직 안 오른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네. 의미로다가. 네,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지금 뭐 진단키트도 움직였고 마스크도 움직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코로나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염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손 소독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주 소독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손소독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MH 에탄올 또 이전에 손소독제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좀 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탈탄소 관련해가지고 뭐 조선에서도 좀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탄올 그리고 에탄올 추진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테마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저점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순환매를 노려보자, 그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자리 자체도 MH 에탄올도 굉장히 저점에서 이제 좀 힘모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관련주들, 중국 그 코로나 테마들이죠. 코로나 테마들이 한 바퀴 딱 순환매가 돌았을 때 그때도 좀 장중에 9%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기는 했습니다. 쭉 빠지기는 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발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홀딩 관점, MH 에탄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워낙 좀 큰 틀로 본다면 뭐 코로나 테마로서 뭐 진단키트 그리고 MH 에탄올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TPC라는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좀 해결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관련해서 이 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추세를 조금씩 돌려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TPC는 이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일단은 TPC는 좀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은 좀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요때 대비해가지고 이제 요때죠. 한 요때쯤에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금 그 몸통이죠.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몸통이 한 16% 정도짜리 캔들인데 이 캔들 안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록 색깔, 노란 색깔 선 이제 21선하고 61선인데 이동평균선이 겹쳐지면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밑에서도 좀 저점에서 좀 지지를 잘 받고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전에도 항상 닿으면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슬금슬금 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이런 관련한 미래 성장 산업들이죠. 그런 산업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TPC라는 종목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홀딩 관점으로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하면 될까요? 바로요. 고려 네. 시멘트도 얘기해 주세요. 네, 고려 시멘트 뭐 네.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해서 또 들썩들썩했는데 사실 부동산의 이런 이슈들을 따라서 네. 건설과 시멘트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내년에도 뭐 계속도 안 좋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고려 시멘트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시멘트 가격이 또 인상이 되고요. 그쵸. 그러면서 인상이 원래는 11월 달에 인상이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연기가 돼서 내년 1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파업이라던가 뭐 총파업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시멘트 출하가 또 차질을 빚게 되고 이런 노이즈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시멘트들도 좀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 시멘트 원래 원자재 40% 이상을 유연탄 가격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유연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 입장에서는 유연탄 가격이 저렴해지는 게 좋은 거죠. 이번 연도에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천천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유연탄 가격도 지금 차트를 제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이게 쭉 하락하고 있는 계속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멘트 가격은 인상을 하고 있고요. 시멘트 가격 이번 해에도 이미 2번이나 인상을 했고요. 작은 폭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자릿수 10% 이상의 인상폭을 단행을 했고 내년 1월에도 추가적으로 3번째 인상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린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새로운 항만 관련해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한 또 이야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계획을 냈고 그러다 보면은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좀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돼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이 돼주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격이 이제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엔 테마성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리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금 좀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좀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해서 내년 1월 그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자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좀 지켜보자는 홀딩 관점으로 고려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제가 좀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이준 대표님은 사실은 먼발치에서 많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하실 때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문이 많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라서 네.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게 민주노총 금속 노조 탈퇴 소식 있었을 때 그 12월 첫째 주인가요? 1일 날 굉장히 들썩들썩하고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줄에 이제 쫙 빠졌어요. 네. 그럼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떡하죠?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뭐 사실 철강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시기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총선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또 정책들도 아, 나오고 그쵸. 그렇죠. 정책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내년 1월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좀 봐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철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재정이라던가 뭐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그 수요도 좀 뒷받침이 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EU에서 말을 하는 탄소 뭐 국경세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강이 좀 타격을 받겠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겠다라고 이런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탄소 뭐 배출 관련해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좀 뭐 우려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또 정설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라는 건데 지금 딱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리 자체도 이전에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 한번 도달한 이후에 이후로 쭉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121선이죠. 121선에 좀 닿아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노란 그 방이죠. 노란 톡방이라고 노란 톡방. 하나요? 네,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도 같이 전략까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TPC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주들, 공략주들 더 깊게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바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입에 단내가 날 것 같아요. 공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무건 수행을 하셔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의가 아닌데 그쵸? 자, 바로 다시 종목 AS 가보겠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을 그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기업 명단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그 금양이라는 종목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뚜렷한 사업 성과가 없는데 뭐 기업명 변경, 사업 추진 소식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요?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러니까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수직 하락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고양이를 밀 때 떨어져도 이제 좀 튕겨 오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데드캣 네. 바운스죠. 그러면 금양이 네.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이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보냈던 가격에 비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지금은 좀 밀렸지만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도 네. 로보벤이라고 해서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바로 출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2024년도에 좀 출시를 하고 내년부터
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차트적인 측면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 아, 한번 네네. 봐주실래요? 네. 네. 네,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세를 한 번씩 주고 과거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또 시세를 주고 이게 수직 하락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반등 구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대응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로보뱅이 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반등이 나올 때 아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혹은 전기차 충전까지 소재나 부품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반등 나올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때 다시 수익 실현 좀 하자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융에 대한 정리였고요. 이어서 미래나노텍도 살펴볼게요. 차트 살짝 봤거든요. 금연과 미래나노텍 네. 뭔가 쌍둥이 같은 차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물론 네네네. 고가에서 이제 주르륵 밀려나는데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AS 필요해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미래나노텍도 똑같이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죠. 네. 리튬 가격이 그동안 한동안 상승세를 좀 그리다가 똑같습니다. 리튬도 지금 현재 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럼 차트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현재 많이 올랐다가 25,700원까지 11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현재는 15,550원까지 좀 눌림 구간이죠. 그리고 주봉상 20주봉상 지금 현재 15,400원 부근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면으로 볼 때도 수급적인 측면이 어떻죠? 네, 오늘은 물론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도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좀 그렸기 때문에 네. 이것도 금양이랑 똑같이 뭐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금양이 반등하면 미래나노텍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하셨다가 분할 매수로 대응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차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한가 페어리님이 멘토님들이 크게 갈 종목을 잘 캐치해 주신다라고 또 이렇게 너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공 대표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다양한 또 정보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래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면 돈이 보인다. 뭔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매년마다 아까 계절 테마주라고 했죠. 예. 겨울에 패딩을 사면은 당연히 비싸겠죠. 네. 예, 여름에 사야 패딩이 싸겠죠. 네. 네. 나올까요? 예, 그것처럼 현재 이제 가스 관련주라든지 혹은 뭐 겨울에 오를 수 있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듯이 네. 미리 선침해 관점으로 봄이나 여름 쪽을 미리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선침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시장의 전망과 선침해 전략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뭘 또 싸게 저렴하게 선침해를 해야 되는지 12월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지도 좀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세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좀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추리해 보시면서 맞추신 분들요. 바로 저희가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 204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의 준비했던 도전 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또 어떤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이주연 대표님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네, 제가 자꾸 이제 순환매를 좀 이제 네. 미리미리 예측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전에 제가 뭐 다음은 진단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이미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제가 또 고민을 짱구를 좀 굴려봤습니다. 아, 기대돼요. 네, 짱구를 어떤 걸지. 네, 이렇게 이제 뭐 PCR 관련주들 진단키트를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네. 사람들이 또 중국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코로나 관련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테스트를 하는 게 진단키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단키트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좀 격리가 돼야겠죠. 격리되면 또 뭐 관련주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음압병실. 음압병실은 이제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잠깐 그런가요? 격리인데 잠깐 격리? 그럼 격리. 뭐가 좀 좋을까요? 좀 이제 뭐 원격 진료 비슷한 건데 비대면 쪽으로. 맞아요. 네. 이제 재택근무요. 너무 네. 좋죠. 네, 그것도 핫하게 좀 돌아왔었는데 네. 한 번 더 재탕, 뭐 세탕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맥락으로 좀 오늘 가져오신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PCR 관련 이제 해가지고 좀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음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링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뭐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이전부터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저점에서 이제 위로 조금 윗골이 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천천히 잘 이제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오늘 움직였던 린드먼 아시아라던가 린드먼 아시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뭐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도 있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미리미리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미리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목표 수익률은 일단은 10%입니다. 10%로 일단 설정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링네트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요. 리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격 전략 시초가 이하 목표가 4,700원, 3,650원 손절가 라인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 너무 궁금하시다면 또 샵77 2번으로 이주연 대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링네트에 이어서 또 다른 종목도 또 들고 오셨을까요? 또 궁금한데 우리 공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신없죠?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일단 왕이 외교부 장관이랑 네. 네, 우리나라랑 이제 연내에 좀 방한 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일전에 최근에 OTT 관련주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맞아요.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OTT 관련주입니다. OTT 관련주다.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힌트만 주시는데 속 시원하게 몇 글자인지 알려주세요. 7글자입니다. 이렇게 속이 네. 뻥 뚫리네요. 자, 여러분들 OTT 관련주인데 7글자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힌트 주실 것도 있나요?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만남에 있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힘센 여자 도봉순 이게 공식적으로 네, 방영을 합니다. 방영을 함으로써 이 OTT도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네,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목표 수익률도 딱 보시니까 한 3% 정도로 설정해 주셨는데 OTT 관련주고 7글자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바로 댓글창이나 노른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노른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의 또 다른 또 상한가 종목 될 수 있는 것들도 궁금한데 전문가님 도전 상한가 종목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앞으로의 좀 비전을 보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투자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전에 뭐 맨날 수소 같은 여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수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를 만드는 기업인데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강철보다는 무게는 가볍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강도나 탄성은 강철보다 더 좋은 그런 이제 좀 신개념 그런 섬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임새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 분야들이죠.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수소 연료 탱크라던가 아니면 우주항공 이런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소재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또 수요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EU가 탄소 국경세를 또 시행한다고 하죠. 시범 운영을 또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제 뭐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더 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 관세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세를 덜 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더 그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좀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그 방향성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또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10%고요. 20%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2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사실은 뭐 12월 되면 효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데 첨단 소재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탄소 섬유 개발도 상호에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가격 전략 아까 보셨죠?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공 대표님 아까 뭐 7글자 OTT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댓글창에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에요, 바른손 ENA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때 뭐 그 안에 답이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른 또 우리 상한가 될 만한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황사에 대비해서 들고 온 종목이고 이 종목은 종목 숫자가 3글자입니다. 3글자. 네, 세 어느 글자입니다. 쪽의 섹터일까요? 요거는 힌트를 좀 마스크 주시죠. 관련주로 엮여 있고 마스크 관련주. 네, 아무래도 황사하면 뭐 마스크고 네, 요즘 코로나19 관련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 만큼 순환매도 좀 다시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3일 날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이 있는 만큼 좀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시면은 좋습니다. 최근에 뭐 한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이고 그 뒤에 10% 정도 또 급등세를 최근에 좀 자꾸 이제 저항선을 좀 돌파하려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과거의 전 저항선에 대비해서 한 3,900원 라인 쪽을 자꾸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왕이면은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짧게 시장이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되 짧게 한 3%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수익률은 3%로 설정이 됐고요. 3글자에 또 도전 상한가 종목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 대표님의 이름 딱 올려주세요.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온라인 무료 방송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전문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들 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시장
시장 전망 및 선취 전략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를 너무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또 여기에 대한 정답들도 많습니다. 들어오신 뒤에 온라인도 방송 참여하시고 댓글창에다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건 같아요. 7글자, 3글자 있었죠? 올려주셔서 맞추신 분께 저희 커피 쿠폰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추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셔서 따뜻한 12월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봄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